자, 동화 노트도 꺼내시면 됩니다. 같이 꺼내세요. 물체 운동까지는 다 했지. 물체 운동. 맨 마지막 동작. 이제 마지막 단어 적분입니다. 적분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쉽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하자면 우리가 흔히 미분하고 적분을 얘기를 하잖아, 수학에서. 그래서 미분이라는 게 물체의 운동에 대한 거를 현실에서 다루고, 현실에선 다음 수학으로 가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 적분이라는 건 현실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현실상에서 물론 다루기는 해.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의 보진 못해, 현실에선. 됐니? 대신에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적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학에서 본다면 적분이라는 건 단순하게 넓이 구하는, 넓이 구하는. 다시 뭐 구하는 거라고?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이뿐만이 아니라 부피를 구할 수도 있고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피하고 길이는 언제 구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기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우리가 따지게 될 거고요. 이 지금 수투에서는 넓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쌤 어떻게 넓이, 여태까지 넓이 다 구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직사각형 넓이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죠. 뭐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와 누구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를 그냥 단순하게 곱하면 되거든. 근데 왜 곱하니? 그럼 왜 곱해?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넓이 된다며. 그러면 왜 곱해? 왜 곱할까? 그잖아. 됐어? 됐니? 왜 곱할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우린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총 1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곱해갖고 왔는데, 그럼 과연 왜 곱하느냐? 이건 거야. 또는 요런 거, 원에서 원의 둘레를, 반지름 R짜리 원이 있다면 이 원의 둘레, 얘는 뭐라고 표현해? 2파이 R이지. 왜 2파이 R이니?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에는 이렇게 배우기는, 야 실로 완벽하게 원을 만든 다음에 실을 칼을 대가지고 딱 끊어. 그런 다음에 얘를 쭉 이어.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 라고 배워. 근데 그게 정확해? 아니잖아. 갔어 안 갔어? 표현됐어? 됐니? 그거를 나중에 되면 시간 여유가 될 때 요런 놈의式이나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이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것도 우린 증명할 거예요. 됐니? 다음 또 하나 더 가게 된다면 이런 모양의 원뿔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원기둥의 높이 H, 다음에 반지름 R짜리. 그럼 부피는 얼마로 표현돼? 파이 R제곱 곱하기 뭐 H 이렇게 되지.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 민넓이 H를 왜 곱하냐? 또는 한 번 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원뿔 안에 정확하게 내접한, 원기둥 안에 내접하는 원뿔을 잡게 된다면 요런 반지름 R이고 높이니까 얘의 부피는 파이 R제곱 곱하기 H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3분의 1 곱해야 되지. 그잖아. 왜 3분의 1 곱하니? 이거 아는 사람? 예전에 한번 들었을 거야 이거. 들은 적 없어? 이거? 들은 적 없어? 요거는 아마 중학교 때 시청각자를 많이 할 텐데. 그렇지. 물. 똑같은 여기에 물을 넣고, 그 다음 물 밖에 이제 통 하나 받쳐놓고, 여기에 완벽하게 또 접하게 되는 원뿔을 딱 놓으면 물이 당연히 어떻게 돼? 넘쳐 나갈 거 아니야. 됐어? 그 넘쳐 흐른 양이
이 원뿔의 부피만큼 흐를 거거든. 그래서 걔의 양을 적으면 이 부피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배우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수식적으로 증명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 이해갔어? 그래서 이 결국에 적분이라는 게 현실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11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이해갔니? 그 개념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나중에 좀 더 한 바퀴를 돈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도형의 3요소가 있어요. 도형의 3요소, 뭐를 도형의 3요소라고 얘기해? 점, 그 다음 선, 그 다음 면이잖아. 됐어? 그랬을 때 얘들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있었냐면 점이 모이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선이 만들어져. 선이 모이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져? 면이 만들어져. 그렇게 우리가 배우거든. 그걸 우리가 다루는 게 여기 개념이야. 면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져? 입체도형. 표현 이해갔니? 그 도형의 3요소를 구성을 지금은 미분이라는 건 면을 쪼개서 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선을 쪼개서 점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쪼개져 있는 점들을 모으면 뭐가 돼? 선이 돼. 선을 쪼개져 있는 선들을 모으면 면이 돼. 그게 바로 적분 개념인 거야. 쪼개면은 뭘로? 미분 개념. 모으면 뭘로? 적분 개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속편합니다. 됐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 선이나 입체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얘네들은 결국에는 미적분에서만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우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은 거기를 이 둘을 매개로 하는데 왜 이 둘이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이건 안 익혀도 돼. 수투 과정에서 빠졌어. 아예. 그냥 미적분에서 배우라고 빼버렸는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좀 양아치거든. 수학에 이유 없이 이걸 왜 이렇게 해라고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접근하시면서 개념만 세우세요. 지금 다루는 파트는 이제 됐어? 그래서 저 둘을 우리가 다루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또는 부피와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왜 만들어냈냐면 결국에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는 건 이런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딱딱 쪼개져 있는 모양을 구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모양의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라. 그러면 왜 쓰잘데기 없이 이걸 구하느냐? 이거겠지. 야, 이런 거 넓이 굳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솔직히 인생을 사는데 뭐가 필요해? 그잖아. 근데 그럼 이걸 왜 따지기 시작했냐? 정말로 조금 오래되게 간다면 결국에 땅은 돈입니다. 그죠?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땅 부자잖아. 그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조금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옛날에 봉건 시대 한 1500년, 1600년, 1700년 그때 개념에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이 맨날 집에서 그냥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띵띵거려서 놀면 심심하잖아. 궁금하거든. 내 재산이 도대체 얼마일까? 그럼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그때는 결국에 뭐 땅이잖아. 내 땅이 그럼 면적이 얼마일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럼 내 땅의 면적을 알고 싶은데 땅이 딱 끊어져 있니? 아니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의 뭐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 게 내 땅의 면적이 될 거거든. 그럼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뭐가 있는 거냐면 부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계산을 했고요. 이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머리가 안 되는 영주들은 당연히 존재할 거 아니야. 물론 뛰어나서 얘네가 중세시대에 얘네가 영주가 됐을 테니까 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됐긴 하겠지만 당연히 그 영주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돌대가 애들도 있을 거거든. 그잖아. 부모님이 똑똑하다 그래서 자식이 똑똑해? 그건 아닐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돌대가리 같은 영주들은 이해를 못해. 그리고 너무 이게 좀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야 이거 겁나 빡세니까 이렇게 계산하자 라고 정의해놓고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 이미 정돈된 개념만 우린 배우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자, 그럼 그 얘기는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어떤 도형에 뭘 구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데 넓이 구하는 방법인데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도형을 단계는 첫 번째 n등분을 하고요. 다시 몇 등분을 한다고? n등분을 해. n등분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됐니? 그냥 여기까지 가시면서 그냥 설명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면서 노트 필기만 잠깐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식을 갖는. 됐어? 그러면 이런 곡선이 여기가 x가 a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b인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모양으로는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곡선이니까. 그래서 이 도형을 구하기 위해서 A부터 B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표현이 되겠니? B-A라고 표현이 되겠지. 얘를 몇 등분을 해? N등분을 해. 이 구간을 그냥 N등분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그때 요 점을 요 놈의 식기를 n등분 했으니까 첫 번째 점을 x0, 여기를 x1, 여기를 x2, x3, x4 이렇게 잡게 되면 얘는 xn, n번째 점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요 하나의 구간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라고 표현이 되겠어? b-a를 몇 등분을 했으니까 n등분을 했으니까 한 구간의 길이는 얼마라고 표현되겠니? n분의 얼마? 그렇지.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 됐어? 그럼 n분의 b-a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놈의 식기를 얘를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이걸 쪼갠 다음에 그 쪼개는 각각의 함수 값으로 얘네를 표현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러한 도형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쪼개져질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가지고서요. 자 이제 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몰라도 직사각형이나 이런 도형들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러니까 직사각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론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바깥으로 삐져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차이점. 이해갔니? 어쨌든 그냥 기본 틀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보여드리게 된다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n분의 얼마로? b-a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잖아. 그럼 이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될 거거든. 그럼 y좌표니까 x라는 함수에 x에다가 a를 넣어도 되지만 그거를 x0라고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x0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돼? f, x, 0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요 길이가. 표현 이해갔니?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직사각형은 fx0 곱하기 뭘로? n분의 b-a가 될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은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는 n분의 얼마로? b-a 동일하잖아.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요 길이 찾아야 되겠네.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f, x, 1으로 표현하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그 중간에 이미 했죠. xk라는 놈의 식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는 f 뭐에다가 xk에다가 곱하기 n분의 얼마 b-a로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갔니? 다음 마지막 직사각형은 요놈의 식기는 여기가 xn이니까 이 점은 x 뭘로? n-1로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마지막 직사각형은
f x n-1 곱하기 다음에 뭐 n분의 얼마 b-a가 되겠지. 표현 이해갔어?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를 일단 다 더해. 됐니? 그럼 넓이의 합을 구하면 fx0 곱하기 n분의 b-a 플러스 fx1 곱하기 n분의 b-a 플러스 fx2 곱하기 n분의 b-a 쭉 더해서 fx n-1 곱하기 n분의 얼마 b-a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 식기를 다 더했어? 그러면 이거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실제 넓이와는 같아 달라? 달라. 실제 넓이보다 일단 커져. 그렇지, 작아. 조금씩 차이가 날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합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점점점 나왔어. 뭐 쓸 수 있어? 개수. 맞아, 틀려. 그렇게 얘기는 뭐가 존재해? 규칙. 그잖아. 그럼 요놈식에 뭐 써서 표현 가능하겠니? 시그마. 됐냐, 됐냐? 표현하면 시작. 시그마. n은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n은 1부터 하면 안 되잖아. 됐냐, 안 됐냐? f 뭐야? f x k 여긴 0부터 가면 되겠다. 됐지? 다음 곱하기 얼마? n분의 b-.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실제 넓이와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넓이로 표현을 하려면 넓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인 거냐? 자, 실제 넓이는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fxk의 n분의 b-a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새끼를 n을 무한대로 보내. 그 얘기는 자 다시 갑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몇 등분한다 그랬어? 그걸 무수하게 무한히 쪼개버리겠다는 거야. 무한히 쪼개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자, 얘가 쭉. 그러면 차이 나는 만큼이 어떻게 되겠어? 더 줄겠죠. 무한히만큼 줄게 된다면 가로의 길이가 제로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때 차이 나는 양만큼은 거의 뭐하다? 없다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을 거거든. 개념상. 표현 이해갔어? 물론 요놈 시기가 정말 미세하게 차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 미세한 쥐똥만큼 우리한테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무한대라는 개념 때문에.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조금 더 개념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가로의 길이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하나의 뭐처럼 바뀌겠니? 그렇지, 선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선들을 쫙 모아버리면, 쌓아버리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져? 면이 만들어져. 그래서 점선면. 선이 쌓이면 뭐가? 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 개념을 그 영주 새끼한테 설명을 졸라 해가지고 수학하는 애들이 밑에서 불러갖고 왔을 테니까 가르쳐 놨더니 영주가 이해를 해 못해. 복잡하니까 영주님 이렇기 때문에 땅의 넓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라고 계산을 이제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먹거든. 못 알아먹으니까 그 새끼가 좀 짜증나면 야 저 새끼 죽여 설명 못해 이러니까 뭐 이런 사태 벌어질까 우울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결국에 우리는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뭐가? 리미트 개념이 들어와야 되고 리미트 개념이 들어오려면 무한대 개념이 들어와야 될 거거든. 그럼 영주가 당연히 야 무한대가 뭔데? 이거에서 시작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런 놈들을 얘를 이대로 원래는 계산을 하다가 이 식 계산이 복잡하고 빡세니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중간에 적분법이라는 방식을 계산을 한 거고 그 계산을 우리는 이 계산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야 이거
이렇게 계산해 라고 만들었어. 요 기호를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그 뭐라 그래? 이 모양인가? 모르겠다. 음악 오선지 비슷한 모양이에요. 오선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실제로는 요 기호가 이렇게 일자나 위가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호가 왜 구부러져 있냐면 S 있죠. 얘를 늘린 거야. 그럼 굳이 S자를 왜 늘렸느냐? 시그마가 다 더해라잖아. 시그마가 그 그리스 문자는 뭐야? S야. 표현 예간이 시그마라는 게. 시그마라고 읽을 때 그게 S자를 형상한 거야. 이거 알파벳이고 그리스 문자. 표현 예가 써 그 기호에서 이 S자를 구분하려고 살짝 여기를 늘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일자 쓰셔도 상관없어요. 됐니?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인테그랄 또는 인테그럴 뭐 어떻게 읽어도 되는데 내가 배울 때는 대부분 인테그랄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인테그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현을 하고 야 이 새끼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로 해 라고 이제 정립화를 시켰어. 그러면 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이 둘을 고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예관님 그 고치는 과정은 그때 미적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걸 쳐다보니까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 a인 지점. 그래서 요런 것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x는 a라는 직선 또 x가 얼마인 직선이 있어야 돼? b라는 직선. 됐니? a, b. 됐냐 안 됐냐? 다음 하나의 함수식 y는 뭐 fx라는 함수. 다음 어느 축? 무슨 축? x축. 됐냐 안 됐냐? 이 하나 둘 셋 넷으로 즉 x는 a인 직선 x는 b인 직선 y는 fx라는 함수. 근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 다음 어느 축? x축. 표현 됐냐 안 됐냐? 이 네 개 요놈으로 모한 둘러싸인 부분에 무엇을 구하여라? 그렇지. 넓이를 의미하는 거. 이 표현 자체가. 표현 이해갔니? 즉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데 당연히 이 계산이 편하니까 이거를 쓰라는 거고 요 계산은 복잡하니까 현재는 안 하겠다고. 원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 계산 어떻게? 이거 이용해서 할게. 이게 바로 부정적분. 즉 정적분이라는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즉 우리가 실제 적분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정적분을 얘기해. 적분이 어려워요. 정적분을 얘기하지 부정적분이 어려워요. 이딴 소리 앉지 않습니다. 즉 부정적분이라는 건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얘를 할 줄 알아야 그대로 뭐를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정적분이란 건 이 넓이와 표현 이해가 싼 즉 우리가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를? 정적분을 얘기하고 이 정적분이 결국에 넓이, 부피,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됐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 무조건 넓이가 아니라 의미가 넓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표현 이해 갔어? 됐니? 일단 여기까지 먼저 노트 정리하시고요.
왼쪽입니다. 여기는 자, 가운데 위쪽 지우입니다. 가운데 지워도 되지요? 네, 자, 나머지는 좀 이따 필기하시고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새끼를 계산하기 위한 이제 기초 개념을 세우는데 그 기초 개념의 가장 첫 번째가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표현부터 해드리면 어떤 함수를 미분의 f'(x) 됐어? 걔를 내가 스몰 fx라고 하면 즉 이 fx는 요 새끼의 무슨 함수라는 거야? 도함수지.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옛날에 혹시라도 선배나 또는 누구한테 주변에서 가끔 혹시라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미적분 중에 적분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들으셨다면 뭐 만드는 거냐면 부정적분 만드는 거야. 계산론적인 방법. 실제로 적분의 내용은 이게 다 이거라니까. 그래서 꽤 어려워요.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어떤 놈의 미분을 해가지고 얘가 나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요 놈의 새끼를 스몰 fx라는 걸 인테그랄 적분해라야.
됐어 안 됐어? 이게 하나의 기호야. 다시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한 번만 더. 인테그랄 fx. 변수가 누구야? x지. dx. x에 대해서 적분해라. 표현 이해갔니? 다시 얘네가 하나로 움직여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기호와 이기호 사이에는 뭐하는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들어오면 돼. 표현 이해갔니? 그랬을 때 반대로 요놈의 식기는 인테그랄 읽을 땐 인테그랄 fx dx. 그래서 이 d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있지요. dx분의 dy라고 읽는 게 아니라 dx d의 뭐라 그랬어? y라고 읽는다 그랬잖아. 그 dx. 됐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요거 바꾸는 과정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됐니? 그때 가서 설명 들으시면 되니까 그 지금은 그냥 표현 익히시고요. 그럼 요 놈의 식기가 반대로 이 미분한 놈을 뭐 해라? 적분해라. 한글로 바꾸면 얘를 영어로 그냥 읽기만 하면 인테그랄 fx dx. 그럼 당연히 반대로 미분 거꾸로 적분해라면 누가 나와? 누가? 라지 누가? fx가 나와주면 돼. 그런데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 중요한 거. 뭐가 됐냐면 플러스 c가 됐습니다. 이 그럼 c는 뭐가요? 이 c라는 놈의 식기는 그냥 상수고. 됐어? 얘는 뭐라고? 상수야. 근데 이 상수가 우리는 무슨 상수라고 얘기하냐면 적분에서 나온 상수라고 해서 적분 상수라고 해서 얘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왜 이해갔니? 왜 얘를 반드시 붙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하면 얼마 나오니? 2x. x제곱 마이너스 100을 미분하면 얼마 나오니? 2x. x제곱 플러스 17을 미분하면 얼마 나오겠니? 2x. 됐어 안 됐어? 그럼 요걸 이 표현으로 바꿔서 가면 표현 바꾸면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인테그랄 누구를? 2x를 반대로 뭐하면? 적분하면 됐어 안 됐어? 인테그랄 2x dx 이거하고 이게 하나의 기호고 그 사이에 누구 온다 그랬어? 어떤 식 온다 그랬잖아. 함수식.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얘가 왔어? 그러면 얘를 뭐 하라는 거야? 적분해라. 됐냐 안 됐냐? 그럼 적분하라는 거 이게 미분해가지고 얘가 나왔으니까 그 전상태 이 새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x제곱 더하기 1 할 거야? 아니지. x제곱 마이너스 100 할 거야? 아니야. x제곱 더하기 13 할 거야? 아니야.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왜? 뒷부분 상수가 어떻게 돼? 바뀌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의 식기들이 어떤 놈이 될지 우리는 판단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그러한 놈 상수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미분하면 상수는 다 얼마로 사라져버리니까 0으로 사라지니까 그 0으로 사라진 상수가 정확하게 우리는 얼마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 상수를 처리해줘야 된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그 상수 부분이 저는 그냥 임의의 그냥 상수라고 그냥 표현만 하시라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적분에서 나온 라지 fx라는 놈의 식기를 스몰 fx라는 요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정의해.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표현 이해 갔어? 됐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부정적분은 한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겁나 많아.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부정적분은 몇 개가 있다고? 부정적분은 한 개야? 아니야. 어떻게 돼? 무수히 많아. 누구 때문에? 상수가 결정 안 되니까. 표현 이해 갔어? 식은 하나일 수는 있지만 표현 이해 갔니? 식은 하나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상수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표현 이해 갔지요? 다음 주의하셔야 될 것 나중 되면
항상 여기에서 잘못 공부해갖고 오는 99%의 애들이 99%? 99%겠지 뭐 거의 다 대부분 대문자 라지 F,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라고 하니까 스몰 fx의 부정적분 뭐야? 라고 하면 대부분 대문자 fx라고 얘기를 해. 표현 이해갔니?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다시 부정적분은 몇 개라고? 무수히 많아.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야. 다시 내가 뭐하기 나름이라고? 설정하기 나름이야. 얘를 라지 F가 아니라 라지 누구를 GX를 뭐 했다라고 하면 미분해가지고 누가 나오면 이 식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얘는 라지 GX는 대문자 G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해도 돼 안 돼? 되지.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무조건 너는 라지 F만 한다니까. 그럼 안 된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니? 가장 기본은 일단 요놈의 식기에서 여기서 익히셔야 될 가장 일단 기초는 부정적분은 무수히 뭐에? 많아. 표현 이해갔니? 무수히 많아. 다음 얘가 무수히 많지만 그 얘기는 대신에 우리는 뭐를 꼭 이 문자끼리 매칭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내 맘이야.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시중교재 교과서 100권을 떠나보면 100권 다 라지 F와 스몰 F를 연관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표현 이해 갔죠?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표현 이해 갔니? 계속해서 이거는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할 테니까. 표현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정돈하시고요. 자, 필기 조금만 이따 하시고 그 다음 요거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정적분은 솔직히 거의 할 건 없어요. 개념만 정확하게 세우시면 되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라 그랬거든. 됐니? 여기 계산은 미분 거꾸로 끝!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뭐 성질 금방 끝나. 해야 될 것도 전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익혀야 될 건 무슨 개념을 여기 부정적분 파트에서 정확하게 돼야 되냐? 일단 가장 첫 번째 부정적분은 몇 개? 겁나 많아. 됐니? 다음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무조건 라지 fx다? 땡. 됐지? 됐지? 문자는 설정하기 나름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요 표현을 반드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냐? 됐니? 자, 다시 함수 fx의 무슨 적분? 부정적분이면 그 부정적분 뭐가 있다면 걔를 뭐 했을 때? 뭐 하면? 미분하면. 됐니? 다시 어떤 놈을 뭐 해서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오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때 이 라지 fx, 얘를 이 스몰 fx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부정적분. 됐냐 안 됐냐? 다시 그럼 그 얘기는 어떤 함수의 무슨 적분?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그 부정적분을 뭐하면? 부정적분을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스몰 fx가 나온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근데 그 부정적분은 몇 개가 존재해?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글 표현이 나중에 계속 문제 읽다 보시면 부정적분 중 하나.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부정적분 중 하나를 뭐라고 하면 라지 fx라 하면. 됐니? 근데 이게 꼭 라지 fx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맘대로 설정하기 나름이다. 그럼 이 말이 나와? 이 표현이 나와? 요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누구를? 얘의 무슨 적분이니까? 부정 적분이니까. 됐니? 그 부정 적분을 얘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그럼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스몰 fx.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시 함수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뭐라고 하면? 라지 fx라고 하면. 그럼 라지 fx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가? 스몰 fx가 나오게 반드시 이게 기본입니다. 이 말 표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갔니? 다음 두 번째는 이거라는 거야. 인테그랄 스몰 fx dx 적분한 게 라지 fx의 플러스 c. 근데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이거 나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됐나요? 얘 표현이 이런 겁니다. 다시 함수 세모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네모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시작! 누구를 뭐 하면? 네모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 그렇지, 세모. 됐어 안 됐어? 됐니? 이게 무조건 첫 번째.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식도 나올 수 있다고? 시작! 인테그랄 세모 dx. 뭐 변수가 x면 dx고 변수 y면 dy입니다. 됐니? 요 놈은 네모 더하기 상수. 상수는 계산 안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 일단은 무조건 뭐 하라는 거야? 갖다 붙이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문자에 기억하시면 안 돼. 다시 세모 네모가 가장 깔끔하겠냐? 됐냐 안 됐냐? 이 말 가지고 요 말에 요 한글 사이에 세모 네모를 익히시는 거지 문자를 계속 매치시키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로 봤는데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안 돼 이거. 처음부터 깨고 가셔야 돼. 표현 이해 갔죠? 오케이.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거만은 계속 봅시다. 부정적분의 계산. 자, 부정적분 계산은 쉽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건 다음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인테그랄 xn승 dx. 물론 기본적으로 n은 요 이상의 사연수, 요 이상의 정수, 다음 함수니까. 됐어? 자, 읽으면 다시 한 번만 더 읽기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됐지요? 그럼 이 오른쪽에 오는 것, 요놈의 새끼 이 함수에 무슨 적분이 와야 된다고?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몇 개? 무수히 많아. 그럼 그 부정적분을 뭐 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뭐 하면? 분하면 누가 돼야 돼? x에 뭐가? n승.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부정적분을 뭐 하면? 미분하면 누구?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인테그랄 얘를 읽어내면 여기에 오는 게 무슨 적분? 부정적분 와야 되니까 걔를 뭐 하면? 미분하면 누구? 얘. 그게 기본이니까 부정적분 중에 하나. 부정적분 나오면 걔를 뭐 하면? 미분하면 원칙 무조건 나와야 된다. 됐니? 그게 항상 기본이야. 그럼 그 얘기는 x의 n승이 나와야 되니까 x에 몇 승 나와야 되니? n 플러스 몇 승? 1승 나와야 되겠지. 맞아 틀려?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근데 x의 n 플러스 1승을 미분하면 앞에 얼마가 갖다 붙어? n 플러스 1이라는 상수 붙잖아. 그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n 플러스 1의 무슨 수를? 역수를 앞에다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어? 다시 순서를 이렇게 익히라는 거야. 나중에 여기가 정수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까지 공부할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다시 무슨 수까지 공부할 거라고? 실수까지 공부할 거니까 일단 x의 n승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누구를 먼저 만들고 n 플러스 1승 만들고 이거에 무슨 수를? 역수를 갖다 붙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야지만 사라질 테니까. 됐어? 근데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반드시 무슨 상수? 적분 상수.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4승 dx라면 됐니? 그러면 얘의 무슨 적분 구해라? 부정적분 구해라. 그 얘기는 부정적분을 뭐하면? 미분하면 누구? x의 4승.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x의 몇 승을 먼저 만들고 5승을 만들고 얘의 무슨 수를? 역수 얼마를? 5분의 1을 뭐해? 곱해. 표현 이해 같이. 거기에 플러스 얼마? 10.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C는 뭐라고? 그냥 상수. 근데 그 명칭을 적분상수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임의의 상수. 됐지요? 한 번 더. 인테그랄 x의 3승 dx x의 7승 dx 그러면 이런 방식은 x의 몇 승 만들고 8승 만들고 곱하기 얼마? 그렇지. 플러스 얼마? 10. 됐어? 순서를 이렇게 가시는 게 속편해. 그래야 나중에 인테그랄 x의 2분의 3승 dx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럼 이런 방식은 쟤 외워갖고 가면 이거 역수 취해가지고 만들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먼저 몇 승 만들고 x에 몇 승 만들고 2분의 몇 승? 5승 만들고 걔 무슨 수? 역수 얼마? 5분의 2 그럼 끝? 얘 끝이라는 거야. 플러스 얼마? 10. 이해가 갔어. 그러니까 처음 익힐 때 순서를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됐나요?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역수 취한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이게 끝인데 그 부정적분의 계산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부정적분 성질을 가시는데요. 결론만 내려드리게 된다면 이 부정적분의 성질은 결론은 먼저 내려드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만 찢을 수 있어요. 실수배 찢어. 다시 뭐뭐뭐 찢을 수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성질을 이렇게 익혀야 돼. 다시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를 계산하기 위한 뭐라 그랬어? 지금 방법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우리는 그러면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리미트 씌우고 시그마 씌운 요 구분구조법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표현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인테그랄은 얘네들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돼. 표현 이해갔어? 그럼 시그마는 뭐뭐뭐 찢을 수 있어? 풀, 마, 실수배. 다음 리미트 극한이잖아.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면 뭐 찢을 수 있어? 4층 연산 다 되잖아.
근데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뭐뭐 찢을 수 있어? 풀, 마, 실수배.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곱하기는 뭐 해야 되니? 똑같다니까. 곱하기는 시그마에서 곱하기 뭐 해야 돼? 그렇지. 전개형 뭐 해라? 찢어라. 나누기. 부분분수하고는 형태 변형. 그렇지. 똑같아. 됐냐 안 됐냐? 다시 시그마 성질 뭐뭐뭐 풀, 마, 실수배 뭐 할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곱하기 나오면 뭐해? 무조건 전개하잖아. 똑같다고 부정적분도 곱하기 나오면 뭐해? 곱하기 나오면 얘 무조건 뭐해? 전개. 됐어 안 됐어? 나누기 나오면 뭐 해야 돼? 부분분수 취하거나. 그렇지. 형태는. 근데 부분분수는 여기에서는 못 씁니다. 부분분수 쓰는 거는 수투에서 다뤄요. 이해갔어? 여기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변형? 형태 변형. 이해갔니? 시그마 성질처럼 똑같이 익히시면 돼요. 대신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뭐만 할 거냐면 증명만 하겠다고. 이해갔니? 그래서 그 부정적분의 성질 첫 번째는 인테그랄 kfx dx. 자, 인테그랄 k 곱하기 fx dx. 그러면 누구의 부정적분을 찾으라는 거야? k 곱하기 fx의 부정적분을 찾으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럼 이 k 곱하기 fx의 부정적분은 다시 dx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변수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변수가 누구다? x다. 그러면 당연히 k는 뭐 취급 들어갈 것이고 상수 취급 들어갈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는 k 곱하기 뭐 인테그랄 누구와 fx dx와 같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게 무슨 배를 찢을 수 있다? 실수배를 찢을 수 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보겠습니다. 얘를 증명을 해보면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플러스 뭐 c라고 하면 됐니?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사실은 스몰 fx의 뭐가 부정적분이 누구다?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누구다? 라지 fx다. 그러면 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누구를?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시 이 표현에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 됐냐 안 됐냐? 다시 누구를 뭐하면? 누구를 뭐하면?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구? 스몰 fx. 됐어 안 됐어? 다시 이 표현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표현했다는 건 얘를 뭐 하라는 거야? 접근하라잖아. 됐니? 그럼 이걸 접근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한글로 해석하면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누구다? 라지 fx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누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 모든 관계는. 부정적분은 그거 하나만 익히고 가는 거라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될 것이고 스몰 fx가 될 것이고.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스몰 fx dx에다가 만약에 k를 곱한 스몰 fx dx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k 곱하기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라지 fx 다음에 플러스 뭘로? k 곱하기 뭐? c라고 표현이 되겠지.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여기까지는 됐어? 됐나요? 그럼 이제 갑니다. k 곱하기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 얘는 k 곱하기 스몰
fx 나와야겠죠. 맞아 틀려. 여기까지는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럼 k 곱하기 스몰 fx를 뭐하면? 적분하면. 그럼 얘는 이거에 무슨 적분 나와야 돼? 부정적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k 곱하기 라지 f x가 그 중 하나라는 거지. 거기에 뭐가 붙어? 어떤 적분 상수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cc 하면은 당연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구분하겠다라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갔니? 똑같이 cc 쓰면 같은 상수일 거 아니야. 같은 상수라고 보면 돼 안 돼? 안 돼. 뭐 붙이겠다고? 숫자 붙이겠다고? C1 다른 상수.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안 갔니?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현재 구분이 된 거야. 구분된 거 아니야. 구분된 게 되겠지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다시 어떤 임의의 상수에 누구를 곱했어? K를 곱했지? 그거나 얘도 어쨌든 어떤 임의의 상수잖아. 이게 우린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C나 K 곱하기 C1은 같은 상수 어쨌든 임의의 둘 다 임의의 상수거든. 이렇게 봐도 상관이 있니 없니? 없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요 놈이니까 인테그랄 K 곱하기 fx를 적분한 놈의 식기는 K 곱하기 라지 fx 플러스 K 곱하기 C1으로 바꾸셔도 되고 그 얘기는 얘는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라고 바꿔도 돼 안 돼? 돼. 표현 이해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분상수는 임의의 상수니까 K배를 해도 어쨌든 임의의 상수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배 돼 있는 건 실수배 돼 있는 건 바깥으로 빼놓고 적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EX를 적분하게 되면 됐어?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누구야? EX지. 그럼 얘는 누구를 앞으로 뺀 다음에 2를 앞으로 뺀 다음에 인테그랄 x를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고 봐도 돼 안 돼? 된다고. 그럼 x를 적분한다는 건 x의 몇 승이라는 거야? 1승인 거지? 맞아 틀려? 그럼 x의 1승이니까 요놈 적분하게 되면 누가 될 것이고 x의 몇 승? 2승. 됐냐 안 됐냐? 거기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 다음 플러스 뭐 해주면 돼? c 하겠지? 거기에 몇 배 해줘? 2배 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x에 뭐가 될 것이고 제곱이 나올 것이고 다 플러스 2 곱하기 누군데? c인데 이거 어차피 뭐니까 그냥 상수니까 됐니? 얘를 x제곱 더하기 c 퉁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그렇지. 그게 적분상수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어떤 특정한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임의의 상수니까 이게 C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구분하려고 이걸 퉁쳐서 적분상수 하나라고 표현해도 돼 안 돼? 돼. 표현 이해 갔니? 됐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놈의 식기를 한번 적분을 해보면 자 인테그랄 4분의 3 곱하기 x의 3승 적분을 하게 되면 됐니? 실수배 돼 있으니까 우린 찢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제 이거 한 방에 가자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어쨌든 실수배는 따로 적분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얘만 먼저 뭐해? 적분해? 그럼 x의 몇 승 만들고 4승 만들고 아이쿠야 숫자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런 다음에 요놈의 식기 오우씨 그 다음 얼마 갖다 붙어야 돼? 4분의 1 갖다 붙지? 근데 거기에 곱하기 얼마 들어가 있어? 3분의 얼마? 4 들어가 있잖아.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플러스 원래는 3분의 4대한 C1이나 또는 뭔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저쨌든 퉁 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퉁 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놈을 시키면 뭘로? 퉁씨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둘은 어떻게 돼? 지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 x 4승 플러스 c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왼쪽은 지웁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갑시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집에 가서 필기하시면 되니까. 다시 부정적 분성질 뭐뭐 찢을 수 있다? 실수배 뭐 할 수 있다? 찢을 수 있다. 실수배 찢었어? 자, 그럼 결론은 무정 먼저 일단 fx 더하기 gx를 인테그랄 dx 적분하면 플러스 뭐 할 수 있다? 찢을 수 있다. 시작. 인테그랄 fx dx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gx.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다시 찢을 수 있어. 반대로 뭐 해도 되겠니? 반대로 뭐 해도 되겠니? 합칠 수도 있습니다. 됐냐 안 됐냐? 다시 뭐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 형태변형 나누기. 됐냐 안 됐냐? 됐니? 단 변수 같아야 됩니다. 다시 뭐가 같아야 된다고? 변수가 같아야 돼. 좀 이따가 요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오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일단 해드리게 되면 증명 먼저 하고요. 인테그랄 fx dx. 요놈 식의 부정적분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를 fx라고 하면 적분상수 C1이 갖다 붙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gx라는 함수를 부정적분 구하면 얘도 겁나 많겠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치자고. 됐어? 그러면 적분상수 갖다 붙을 거야. 됐니?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머리에 갖고 가셔야 될 건 누구를 모하면? 라지 fx를 모하면 미분하면 누구? 스몰 f x. 그렇지. 무조건 갖고 가야 돼.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그 표현이 먼저 같이 들어와야 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누구를 이 새끼를 모하면 미분하면 누구? 스몰 fx. 이 새끼를 모하면 미분하면 누구? 스몰 gx. 됐냐 안 됐냐? 안 나와도 무조건 갖고 가시는 거라.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인테그랄 fx 더하기 fx gx와 다음 인테그랄 gx dx를 얘를 더하게 되면 이건 라지 fx 더하기 라지 gx에다가 다음 어떤 적분상수 C1과 C2를 모아는 거랑 더하는 거랑 똑같을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럼 이때 여기는 지워도 되죠? 가운데 위쪽 지웁니다. 요놈의 식기에서 라지 fx 더하기 gx를 모하게 되면 모하면 미분하면 우리는 미분 성질에서 뿔과 곱하기 나누기 다 미분하는 배웠으니까 얘는 그럼 미분하면 뭐 나오게 돼? 스몰 fx 더하기 스몰. 그렇지 당연하겠지. 왜? 얘가 기본 전제 조건 깔려있다라고 알려준 거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몰 fx 더하기 gx를 모하게 되면 얘의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라지 fx 더하기 뭐가? gx가 라지 뭐가? gx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적분상수가 갖다 붙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 c라는 건 임의의 뭐? 상수지. c1도 임의의 상수지. C2도 임의의 뭐야? 상수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상수야. 그러니까 이 C라는 놈을 C1 더하기 C2라고 말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표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fx 더하기 gx를 적분하는 이 식은 얘는 라지 fx 더하기 라지 gx에다가 플러스 c가 아니라 c1 더하기 c2라고 바꿔도 상관없을 것이고 표현됐니? 다음 얘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요만큼 묶은 식이 누구야? 얘잖아. 요만큼 묶은 식이 누구야? 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인테그랄 fx dx와 다음 인테그랄 gx dx를 뭐했다? 더했다라고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뭐해도 돼? 찢어도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나요? 됐니? 오케이. 요놈 하시고 숙제는 누구는? fx 더하기 누구? fx 빼기 누구를? gx를 뭐하면? 적분하면 결과만 한번 봅시다. 시작. 인테그랄 fx dx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 되겠지요? 얘 증명해주는 게 숙제입니다. 됐지요? 그럼 됐니? 요놈 식기는 증명을 해보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정도 찍으시고 찍고 집에 가셔서 증명까지 하시면서 노트 필기 해오시면 됩니다. 자, 도놈은 요거 프린트 X표 친 건 안 해오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앞부분 그 X표 안 친 것만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에 통계는 뭐 해오라 그랬어? 학교 프린트 풀어서 푼 거 나한테 확인받으라 그랬다. 풀어봐라. 예간님 풀어. 서윤아 풀어. 알았어?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 그때 무슨 단어 아니지? 최대 최소 아니야?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달라. 무슨 소리야? 잠깐만. 근데 극대 극소까지 들어간다네. 아니야? 최대 최소 안 들어간다며. 방정식 부등식은. 방정식 부등식 들어가? 안 들어간다며. 극대극소는 프린트 풀어야 된다고. 4까지. 다음 X표 친 게 최대 최소랑 방구니까 그거는 그냥 날리시라고. 이해했어? X표 친 나머지 문제는 확인해보면 극대극소로 풀 수 있는 개형 내용 잡아서 풀 수 있는 문항이니까 풀어 오셔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됐니? 가세요. 잘 가라. 어? 안 받았어? 받아가야지.